자, 이제 14장 접지 및 접지 저항 측정법으로 갑니다. 먼저 자, 용어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개통 접지. 전력 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비해서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 계통을 즉 땅에 접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이렇게 계속 또 접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다중 접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 고장 보호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기기의 노출 도전부 바깥 부분 있죠. 사람이 닿을 수 있는 부분 거기에 간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 우리 고장 보호 잘 알고 있죠. 자, 기본 보호는 뭡니까? 정상적인 운전할 때 충전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보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등전이 본딩. 자, 등전이 하기 위해서 본딩 붙인다 그 얘기죠. 등전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전부 상호 간에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각자가 접지가 뭐 돼 있더라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둘을 이렇게 등전위를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혹시라도 접지가 되지 않았을 때 얘를 통해서 또 얘가 접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전위 형성을 위한 연결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보호 등전위 본딩입니다. 역시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 본딩을 특별히 보호 등전위 본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보호 등전위 본딩을 위한 도체 그걸 우리가 보호 본딩 도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보호 접지로 갑니다. 보호 접지 우리 알고 있죠. 고장 시 감전에 대한 역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 보호 접지. 스트레스 전압. 자,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에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이죠. 자, 여기 문제.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얘와 다른 곳에서의 나타나는 전압, 스트레스 전압이고요. 접지 도체, 개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에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 접지 도체 뒤에 또 나오니까요. 아하, 접지를 위한 도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다음 접시 시스템이 있죠. 기기나 계통을 개별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속, 장치 이런 것들로 구성된 설비 접지 시스템 부드럽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본다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이거 다 필기해서 다룬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는 엄청나게 역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 핵심적인 의미들 살피고 가봅니다. 자, 중성선을 다중 접지한다. 아까 우리 봤었죠? 중성선을 대지로 접속하고 변압기의 중성점을 그 중성선에 연결하는 개통 접지 방식. 그래서 하나가 안 될 때 이렇게 이어서 계속 접지를 해나가는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접지를 왜 하느냐? 접지의 목적으로 가보면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고요. 그렇죠? 안전을 위한 거죠. 그다음 이상 전압을 억제하고 보호 계전기의 확실한 동작. 그래서 누전이 생겼을 때 사람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저항이 있죠. 이렇게 15 이하로 접지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낮은 저항으로 흐르는 성질 때문에 사람보다는 낮은 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대부분의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안전을 위한 목적이 있죠. 그다음 이상 전압 우리가 여기에 역시 대지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또 다중 접지 이렇게 하게 되면 지락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중성점을 향해서 흘러버리죠. 그래서 나머지 건전한 상의 이상 전압 발생을 좀 억제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죠.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확실한 보호 계전기의 동작을 확보할 수 있다. 요거 다 다루었던 것들이고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접지 시스템의 구분, 종류, 구성 요소 역시 부드럽게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 뭐 디테일하게 다 외울 건 없고요. 우선은 다 했던 것들 한번 정리해 보는 거니까요. 자, 개통 접지, 그렇죠. 보호 접지, 그다음에 필요 시스템 접지가 있죠. 그게 이런 접지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홀로 할 것이냐, 단독 접지, 같이 할 것이냐, 통합 접지, 이 필요 시스템까지도 동시에 다 해버릴 것이냐, 공통 접지고 얘가 통합 접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접지에는 접지극, 보호, 접지 도체, 보호 도체, 기타 설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극을 시설할 때는 뭐 이 상황이었죠. 지표면 아래 70, 0.75m죠. 75cm 이상을 우리가 매설 깊이를 해야 되고요. 또 접지극을 지중해에서 금속체로부터 만약에 금속체였다라고 하면 이쪽에 1m 이상 또 떼어서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발생했을 때 역으로 흐르는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접지 도체는 절연전선,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하고요. 또 케이블을 또 사용할 수 있죠. 또 지하 0.75부터 지표상 여기 2m 부분까지는 합성 수주관을 덮어서 시설해야 되는 거죠. 다 살펴봤던 내용들 우리 설비 시간에 엄청 살펴봤죠. 자, 접지 저항으로 가보면 이제 수도관이나 철골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수삼 처리 기억나십니까? 수삼 처리 이렇게 금속재 수도관로는 3호 이하, 또 철골은 2호 이하일 때 우리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처리 삼수 기억나시죠? 수삼 처리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도체 단면적은 자 구리를 쓸 때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흐르지 않는다면 6스퀘어, 또 필요 시스템에 접촉되어 있다는 것은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16스퀘어 이상이고요. 철제는 둘 다 50스퀘어 이상, 구리는 6과 16이고요. 철제는 50스퀘어 이상이었죠. 자,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의 도체의 단면적은 역시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요. 중성점 접지 도체 단면적 16스퀘어 이상 연동선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7kg 이하의 전류, 또 25kg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가 다중접지식 지락사고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에 그때의 접지 도체의 단면적은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우리 설비 시간에들 다 다뤄봤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이제 보호 도체로 한번 가보면요. 그림을 볼까요? 땅이 이렇게 있죠. 대지가 있고 그리고 접지극을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접지 도체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 접지 단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전기기구의 노출 도전성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수도관, 가스관 이런 금속 배관을 또 쓰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철골, 금속 닥트 등의 개통 외의 도전성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직접 여기 주 접지 단자에 노출 도전성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P, 그래서 보호도체 이렇게 얘기하죠. 1번이 보호도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끼리끼리 묶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조, 등전이 본딩용 선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노출 도정성 부분이 아닌 이런 뭐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전유를 위해서 이렇게 주 접지 단자에 해주는 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주 등전이 본딩용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기타 기기들이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 접지 단자로 또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호도체에 대한 각가지 용어들이고요.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보호도체의 종류. 다심의 케이블 도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또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그리고 금속 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 묶음, 동심 도체, 금속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 도체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죠. 부드럽게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좀
이거 뭐 그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자,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보면 일단 우리가 상으로 사용하는 도체, 상도체의 단면적을 S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16 스퀘어 이하, 또 16 초과, 35 이하, 35 초과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보호도체의 재질을 상도체와 같은 경우를 쓸 때, 또 상도체와 다른 경우를 쓸 때를 생각해 보면 같은 도체를 쓸 때는 이 상도체의 단면적이 16 스퀘어 이하일 때는 그 길이를 동일하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S가 오는 겁니다. 그 단면적이 S면 역시 보호도체의 단면적도 S를 쓰게 되고요. 즉 최소 단면적이죠. S 이상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16에서 35 이하일 때는 16을 쓰면 되고요. 또 35를 초과할 때는 그 상도체의 단면적의 2분의 1짜리를 최소 단면적을 써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상도체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요 값 S와 16과 2분의 S의 요 비율을 더 곱해주자는 거죠. 여기서 K1, K2는 각각 이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재질에 대한 어떤 계수값이 주어지는데 뭐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그 값을 이렇게 그 비율을 그대로 비율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다음 보호도체 단면적 역시 계산해서 이번에는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면 그때 그 단면적은 요 값이죠. 보호 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실효값에다가 그다음 차단 시간을 위한 보호 장치의 동작 시간이 곱해져서 루트 씌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역시 정해지는 계수값이 주어지면 이렇게 해서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도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 공식도. 그 다음 보호도체와 겸용도체에 들어가는데요. 자, 보호도체와 겸용도체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식. 일단 중성선과 겸용일 때 보호도체를 우리가 P라고 하고요. 중성선을 우리가 N, 뉴트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겸용일 때에는 둘을 합해서 PN 이렇게 쓰게 되고요. 또 선도체와 겸용일 때는 PL 라인이죠, 라인. 그리고 중간도체와 겸용일 때 PM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성선 나타내는 거 설교 시간에 살펴봤죠. 중학생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빡빡머리 중성선 뜻하고요. 보호도체 얘를 뜻하고 얘는 이 둘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거 기억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역시 구리 10 스퀘어, 알루미늄 16 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접지 단자인데요. 접지 시스템은 주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도체들을 접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주접지 단자에다가 각종 도체들을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 중에서 이제 등전이 본딩 도체, 접지 도체, 보호 도체, 기능성 접지 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개의 단자가 있는 장소에서는 접지 단자를 상호 접속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접지 단자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상호 접속을 해둬야 되고요. 접지 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 도체는 개별적으로 역시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접지장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쭉 뭐 읽어볼 만한 내용인 거죠. 자, 여섯 번째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 값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압기 고압, 특고압 즉 전로에 일선 지락 전류가 있다면 걔를 150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거 이하 값이 나와야 되고요. 즉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 표를 기억을 해두셔야죠. 150을 일선 지락 전류로 이렇게 나눈 값이 일반적인 값이 되는 거고요. 또 35kV 이하 특고압, 고압 전로가 저압 전로와 혼촉하고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 그때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시설이 있을 때는 이제 분자에 300이 올 수 있고요. 조금 더 강화된 거 1초 이내 이 경우에는 600까지도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는 150, 그 다음에 300, 600 이렇게 두 배씩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300은 1초, 2초 이내,
얘는 1초 이내. 그럴 때는 조금 더 여유분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전로 한 선의 지락 전류는 실측값으로 계산하자 그 얘기죠. 다음은 이제 공통 접지, 통합 접지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 일단 공통 접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단독 접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고합 계통 접지극과 저합 접지 계통의 접지극을 각각 다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접지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걸 단독 접지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 접지는 특고합, 고합, 저합 이런 계통을 역시 등전이 형성을 위해서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이 공통 접지고요. 필해 설비나 통신 설비는 따로 접지하는 거였죠. 근데 이것마저도 함께 이렇게 해버리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최종 통합 접지가 되는 거고요. 즉 필해 설비, 통신 설비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로 접지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필해 설비가 지금 접지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문제가 생겼을 때 파급되지 않도록 여기엔 특별히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공통 접지일 때 여기 공통 접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압, 특고압 계통의 지락 사고 시에 저압 계통에 가해지는 과전압을 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이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락 시간이 5초를 초과할 때는 성간전압에 얘는 250V까지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만 5초 이하일 때는 성간전압 중성선 노체가 없는 계통에서 유제로는 성간전압을 지금 의미한다는 거죠. 그 성간전압에 1200V까지를 허용하겠다 그 얘기죠. 5초 초과일 때는 250, 5초 이하로 빠르게 우리가 지락 고장이 없어질 때, 그렇죠? 지락 고장 시간이 5초 이하일 때는 1200V까지 가능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 통합 접지 방금 본 대로요. 전기 설비의 접지 계통, 건축물의 필해 설비,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의 접지극을 공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 보호 장치 SPD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다 그랬었죠. 다음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을 하는데요. 자, 등전이 본딩을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건축물에서 접지 도체, 주 덮지 단자 이런 것들과 자 다음에 도전성 부분들은 등전이 본딩을 하는데 이들이 많은 다른 주접지 단자와 연결된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접지 도체, 주접지 단자와 이런 것들은 등전이 본딩을 해주자 그 얘기죠. 수도관, 가스관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금속 배관, 또 건축 구조물의 철근, 철골, 금속 보강재,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상생활 접촉이 가능한 금속재 난방 배관, 공조 설비, 개통외 도전부,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속재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접지 도체, 주 접지 단자와 등전이 본딩을 적용해주자 그 얘기죠. 주 접지 단자에 등전이 보호 본딩 도체, 접지 도체, 보호 도체, 기능성 접지 도체를 접속해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보호 등전이 본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여오는 각종 금속재 배관은 한 개소에 집중해서 인입하자. 즉 여러 군데로 해서 들어오지 말고 한 곳으로 해서 집중해서 들어오게 하고요. 그 인입구 부분에서 서로 접속을 통해서 등전이 본딩 바에 접속하자 그 얘기죠. 집중해서 들여오고 거기에서 접속하자. 그리고 만약에 대형 건축물이어서 한 개소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 도체를 한 개의 본딩 바에 연결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본딩 바를 하나 두어서요.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이 본딩 도체를 이렇게 연결해주자 그 얘기죠. 한 곳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들어오면 이것들을 그냥 본딩을 해줄 수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 본딩 바에 연결을 해주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수도관, 가스관 그런 경우에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 최초에 그렇죠? 들어오게 된 처음에 있는 밸브 그 후단에다가 등전이 본딩을 하고요. 또 건축 구조물, 철근, 철골, 금속 보강재는
역시 등전이 본딩을 해주자는 거죠. 자, 보호 등전이 본딩의 방식이고요. 다음은 이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등전이 본딩 도체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의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구리는 6 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16, 강철 도체는 50 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 그 얘기죠.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의 2분의 1 이상이지만 또 요거 이상이기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재질에 따라서. 그리고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도체 25 스퀘어 또는 다른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요거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죠. 다음은 이제 접지 도체 굵기 선정에 대해 살펴보면요. 굵기 선정의 세 가지 요소 어떻게 접지 도체를 선정할 것인가. 기계적 강도 커야 되겠죠. 그리고 부식에 강한 내식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허용 전류 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굵기를 선정하게 되고요. 다음 접지 도체 이제 온도 상승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동선에 단시간 전류가 흘렀을 때 온도 상승 세타죠. 세타로 표현하고요. 0.008에 여기는 동선의 단면적입니다. 여기 A죠. 동선의 단면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I는 전류값 그리고 통전 시간을 의미하는데 요거 공식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그 다음은 접지국의 종류와 규격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뭐 동봉, 동판으로 되어 있는 거, 철봉으로 되어 있는 거, 또 동복 강판으로 되어 있는 거, 또 탄소 피복 강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규격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공용 접지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장점은 공용 접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접지에는 단독 접지, 공통 통합이 있으니까 요거 공통 접지, 통합 접지를 우리가 공용 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접지극의 연접으로 합성 저항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함께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접지극의 역시 연접, 이어서 병렬로 연결한다 그런 의미죠. 또 접지극의 신뢰도가 향상이 되고 또 접지극 수량도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지한다는 의미지 여기에서 하나로 묶어서 또 한 곳으로 우리가 몰아서 또 접지 자체를 좀 줄일 수도 있겠죠. 단독인 경우에는 3개면 3개를 다 해야 되지만 공통, 통합 이런 공용 접지를 할 때에는 숫자를 좀 줄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수량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단점으로 가보면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쵸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에도 동시에 일종의 파급이 되죠. 전압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또 피레침과 공용으로 쓰게 되니까 역시 뇌에 의해서도 다른 곳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기기가 개통으로부터 사고가 또 파급이 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공용 접지의 이제 단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 저항에 저감시켜야 되는 대책으로서는 물리적인 저감법과 화학적인 저감법이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 접지극 자체를 길이를 길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여러 개를 접지 저항이 또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러면서도 매설 깊이를 깊게 하는 것이 접지 저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심타공법으로 역시 두드려서 깊게 우리가 심는 방법이 물리적인 저감법이 되는 거고요. 자, 화학적인 저감법은 토질 개량, 화학적 처리에 의한 접지 저항을 저감한 토지물을 개량한다는 얘기죠. 즉 다른 토지로 바꿔서 우리가 접지 저항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접지 저항 저감제들이 있습니다. 뭐 아스는 이제 얼스를 아스라고 하는데 아스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감제가 되고요. 상품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저감제를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저감제의 구비 조건은 안전해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양도체일 것,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될 것,
지속성도 있고요. 또 전극을 부식시키지 않고 작업성도 좋을 것, 이런 것들이 이 저감제의 구비 조건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변전소에 설치되는 각종 기기의 접지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뭐 이 중에서 뭐 5가지를 적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쉽고 중요한 거 몇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피레기 같은 경우에는 접지망에 교점에 설치하며 접지선을 최단 거리로 접지망에 연결하자. 또 옥의 철구 각 주마다 접지한다는 거죠. 옥의 철구는 이 말 그대로 옥 외에 있는 철 기둥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 뭐 변압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내려올 때 이런 철로 되어 있는 기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역시 각 주마다 접지를 하게 되고요. 달로기 조작함 및 핸들 가대 역시 조작함 흔들 가대 접지해주고요. 차단기 탱크 및 설치 가대, 그다음에 주 변압기 탱크 뭐 계기용 변성기 단잠과 가대 뭐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변전소에서 설치되는 기기 중요한 거 몇 가지 기억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충분히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할 건 없고요. 이 중에서 5개, 6개 정도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